20대 국회의원과 40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승주입니다. 민족중흥회가 준비한 제46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준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신을 다한 국정 운영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일부의 모진 비판을 인내하고 진정한 이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한 번도 직접 뵙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30대 이후 국가 전략, 안보 전략에 천착해온 학자와 공직자로서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국가 전략과 정책들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님을 간접적으로 만나 뵙고 대화하는 일을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것입니다. 뜻깊은 식전에서 제가 대통령과 나눈 간접 대화 내용을 토대로 추모의 마음을 보고의 형태로 올립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면 되고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신년 체계를 밀레니엄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캔두 이데올로기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캔두 이데올로기의 총 설계사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력,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통찰력, 신념을 갖고 캔두 이데올로기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캔두 이데올로기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을 다른 국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레이트 코리아로 변모시켰습니다. 1961년 우리 국가의 1인당 GNP는 $80 수준이었고 수출액은 5,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255로 우리나라의 3.2배, 베네수엘라는 $1,000로 12.5배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의 1인당 GNP는 $36,000 수준으로 일본보다 앞섰고 국민 총생산 측면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개발 원조 예산은 약 $50억 달러로 세계 20위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상 변화와 그 발판을 대통령님 혼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와 땀을 흘린 수많은 근로자, 농민, 기업가, 위정자, 국제사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만든 캔두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세계 각지의 후발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님의 국가 경영 철학을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88 서울올림픽 유치를 결심하셔서 국제 정세를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바꾸었습니다. 1979년 9월 21일 대통령님께서 구소련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서울올림픽 유치를 결심하고 10월 8일에 올림픽 유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국내의 조롱 섞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서울올림픽 유치를 결심하셨고 전 국민의 노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동유럽 국가들은 캔두 정신이 만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스탈린식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민주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치를 결심한 서울올림픽은 결과적으로 유럽 질서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설립을 결심한 한국정신문화원이
K문화의 요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1978년 6월에 경기도 성남시 국사봉 긱성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대통령께 경제성장에 상응하게 정신문화원을 설립하여 우리의 정신문화를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정책 자문 내용을 흔쾌히 수용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한국정신문화원이 정립시킨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콘텐츠들이 중동국가들의 원료 같은 K문화 강국의 소중한 국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대통령께서 시작한 K방산이 성장을 거듭하여 미국 핵심 군사장비 정비사업, 유지보수 사업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에게라는 독트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국방정책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자주국방으로 대응했고 197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인 학위를 중심으로 무기개발, 생산사업, 일명 번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K방산이 연간 15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이 방산강국으로 승리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민망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북관계 정체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성경제 후 통일이라는 1969년 3월 1일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을 국회의 정책 건의를 바탕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국토통일을 출범시킬 당시 안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위해하려는 북한 124부대, 일명 김신조 부대의 도발이 1968년에 있었고 1968년 1월에는 미국 군함 푸에블로가 북측에 납치되어 북미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안보 환경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경제건설 이후의 시대정신이 남북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남북 직접 대화를 진두지휘해서 7.4 공동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불행하게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측 김정은은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정치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소위 새로운 분단 권리를 북측 주민을 물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은 일제강점기에 일부 지식인이 수용했던 독립불가론과 같은 현실주의적 패배주의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핵 강대국 노선을 견제한 가운데 한반도 대표성을 독점하려는 망상을 갖고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을 지속적으로 능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가 관세 협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966년 국회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 역할 분담을 통해 대통령께서 성사시킨 브라운 각서라는 한미경제협력 각서가 우리나라 경공업, 공업발전의 구명동아줄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진통과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 현안들이 브라운 각서 같은 신의 한 수로 창의적으로 해결되도록 응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구미 산골에서 태어나 1979년 부마 항쟁 당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유신체제 반대 데모에 참여했고 2015년 12월 15일 구미 대통령님 생가에서 정치 입문을 선한 제가 대통령님께 추모의 마음을 보고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미 입구에 걸려있는 내 일생 조국과 함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모사에 가늠합니다. 대통령님의 K-캔도 이데올로기는 우리 역사와 영원히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뜻깊은 식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